공부는 지금 두 번째고요. 네. 단계가 회복.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 다니고 수업 잘 따라가는 정도면 공부를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아이는 한국에서 빡세게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얘기해도 예. 납득이 안 되죠. 아이디 sh맘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직장맘이었고요. 현재는 퇴직해서 연년생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큰아이는 아들로 중1이 되었고요. 딸은 초등학교 6학년이 됩니다. 저는 직장을 쭉 다니다가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이가 학폭까지 열리지는 않았지만 한 학생의 아버지가 자녀를 밀치고 화장실에서 못 나오게 했다고 저희 아이를 학폭으로 신고했고요. 어린아이는 당시를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냥 사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아이가 아기 때부터 상대 아기를 물기도 밀치기도 그리고 물건을 뺏기도 해서 늘 화가 자주 났습니다. 바로 아래 여동생까지 있어서 일하면서 아이를 보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학기 이후 학폭을 기점으로 회사를 휴직했고요. 그런데 2학년이 되고 신랑이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이 되면서 첫 해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적응하고 이동하고 반복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고 기질적으로 상대가 본인을 건드리면 그 배로 갚아주는 아이였고 화도 많고 맘대로 되지 않아서 다 발로 차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해외 근무가 바빴고 저도 연년생 아이들을 국제학교 적응시키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5년의 주재원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려고 보니 아이는 중1이 되었고요. 저는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아이는 제멋대로에 여전히 화가 나며 책상 의자도 집어던지고 저에게 막말을 합니다. 학습은커녕 게임 포함해서 핸드폰 쥐고 있는 시간이 평일에는 5-6시간이나 됩니다. 아들이 하는 말은 자기는 학교 다니고 수업 잘 따라가고 문제가 없다. 그래도 해외 살아서 국내 중학교 가려면 책도 읽고 국어책, 과학, 사회, 한국 가려니 좀 시켜보려고 하면 제 말은 먹히지 않고 저도 지쳐서 아이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신랑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바빠서 아이를 지켜볼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는 머리가 커서요. 싸울 때 제게 하는 말은 똑바로 하세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세요. 엄마는 다른 엄마들이랑 급이 달라요. 엄마가 제대로 하면 나도 제대로 해요. 엄마 내 멋대로 내 인생의 행복을 막지 마세요. 엄마다워야 엄마 대접을 하죠. 화가 나면 이런 말들을 막 퍼붓습니다. 저는 맨날 울고 있습니다. 아이는 이제 우는 제가 지겹기까지 한 모양으로 저를 한심하게 쳐다볼 때도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싫어지기 시작하고 양육도 하기 싫어지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듣고요. 너무 한숨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과 사실 전화 연결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엄마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아들 때문에 힘든 상황이십니다. 지금 이제 엄마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네. 혹은 그 전부터 네네. 좀 공격적이고 패턴이 예, 적대적이고 그다음에 앙심을 많이 품는 것 같아요. 한번 이제 기분 나쁘게 하면은 2배로 갚고 2배로 갖고 기질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이 예, 아이의?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앙심이 강한 건 그 기질로 볼 수는 없거든요. 네. 행동이 먼저 가고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가고 혼나면 배워야 되잖아요. 이제 그것들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은 있는데요. 누가 나를 건드렸을 때 과민한 건 뭔가 환경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분기점으로 학폭을 드셨어요. 같은 반 아이를 뭐 화장실에서 나오려고 그랬는데 이제 못 나오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학폭 신고를 하겠다 그랬는데 엄마가 이제 사과하고 마무리를 지었다고 하셨는데요. 네. 요거는 좀 어떻게 하셨나 싶은데 예. 아이는 당시를 기억하지도 못한다고 하셨거든요.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일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제 이때 친구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굉장히 엄마가 신경 써서 훈육을 하셨어야 되는 것 같아요. 상대가 본인을 건드리면 그 배로 갚아주는 아이라는 건 네. 계속해서 얘를 신경 써서 이렇게 자기가 화가 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그걸 제 일로 놓고 훈육을 해야 되거든요.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예. 학폭 사건까지도 나타났으니까 그렇죠. 더더욱 신경을 쓰셨어야 그러니까 이제 되는데. 저는 이게 기질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얘가 나를 한 대 때렸으니까 난 2대 때릴 거야 네네. 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화가 나니까 다른 애를 때리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그 다음에 화도 많고 맘대로 되지 않으면 다 발로 찬다 그랬는데 이렇게까지는 초등학생이 화를 내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네. 이 앞에 말들을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게 아들이 엄마한테 하는 말은 자기는 학교 다니고 수업 잘 따라가고 문제가 없다. 그럼 이제 이거는 학교에서는 안 그러고 집에서만 그런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별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면 네. 학교에서 문제가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집에서만 이런. 네. 그리고 사실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죠, 요즘에. 엄청 많죠. 학교에서는 그래서 선생님께 연락하면 학교에서 그런 네. 전혀 모르는 잘 지내는데요. 잘 지내는데요. 모범생인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전부 다 집에서만 나타난다면 네. 가정 환경, 특히 이제 어. 부모의 양육 태도를 예.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 교수님, 학폭 이후에 뭐 여동생도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게 겹치다 보니까 이분이 일을 그만두셨어요. 그럼 아이를 양육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을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던 거네요. 사실 동생이 생기면 싸울 일이 많아집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는 두 배로 갚고 뭐 차고 이런 게 네. 집에서 좀 형제간에 이런 일들이 있었나? 왜냐면 연년생인 지금 상황이죠? 연년생이기 예, 예. 때문에 그러니까 첫째는 그럼 이제 피해 의식이 생기거든요. 음. 둘째는 이제 애기니까 너 애기 건드리지 마, 동생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되면은 아이가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학교 가기 전부터 조금씩 또래 있었고. 애들에 대한 이제 공격성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엄마하고 아들보다는 첫째, 둘째 엄마 이렇게 해서 뭐 동생하고 싸우는데 이제 개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예. 왜 나만 갖고 그래? 음. 왜 엄마는 왜 동생 편만 들어? 이거 굉장히 많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더 집에서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동생과 자기가 있고 이 세 관계 속에서 얽혀 있으면서 이 감정 싸움이 네. 집에서 나타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엄마를 막 공격하는 말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들어도 어떻게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네, 너무 심하네요. 예, 싶은데 아마 엄마한테 억울한 감정이 많으면 그럴 수 있어요. 2학년 때 이제 간 거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해외에 가시면 이제 어머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육아를 훨씬 더 편하게 하세요. 뭐 외국의 국제학교를 다니면 훨씬 분위기도 좋고 네네. 과제도 안 많고 시험에 대한 압박감이 예, 덜하죠. 그렇죠. 한국보다.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하고 이게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국제학교는 환경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뛰어놀고 뭐 편하고 이래서 그냥 애 키우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은 훨씬 더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남편은 해외 근무 때문에 바빴고 그 아빠의 부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아, 저는 다르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예. 아이는 나 학교 잘 다니고 수업 잘 따라가고 뭐 문제 없어. 근데 이제 국제학교는 그래요. 네. 뭐 한 A, B, C, D 뭐 이렇게 해서 절대평가로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웬만큼 하면 A, B, A, B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는 자기가 공부를 못 하거나 안 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엄마가 해외 살아서 국내 중학교 가려면 이거 해야 된다. 책도 읽고 국어책, 과학, 사회. 네. 이거는 이제 여기 국제학교에서는 안 배우는 거니까 이제 너 근데 좀 있어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학습지와 많은 네. 책과 이 아이는 지금 해외에서 국제학교의 관점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은 한국에 아직도 마인드가 남아 있는 거네요. 한국을 돌아가야 걱정하고. 되니까. 근데 이제 얘는 갔다 오면은 학교 뭐 7교시, 6교시 이렇게 네. 하고 오면 할 일 다 했지. 또 학원 가고 숙제하고 이제 이거는 경험하지 못했고 예. 걱정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친구는. 걱정을 하지 않죠. 사실 저희 사연으로 조재원분들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번 사연을 통해서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한국 가기가 두렵다. 한국에 잘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크다. 외국에 살다가 온 아이들은 또래 관계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데는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엔 보통 우호적인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애들을 접촉하거나 상호작용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 아이들이 얘와 상관없이 거친 행동을 보이면 힘들어해요. 장난을 쳐도 조금 세게 치고 네네. 말도 좀 세게 하고 뭐 중학생이면 이제 허세까지 있어갖고 네. 그럼 이제 거기서는 그런 말들이나 행동 같은 건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하거든요. 지금 이 집은 5년이면 꽤 오래 있었거든요. 꽤 오래 계셨죠. 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가는데 중학교 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머님 입장에서 학습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저도 공감은 됩니다. 자기가 학교 다닌 기간에 대부분을 거기에서 다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학습은 이런 거야 하는 게 엄마하고 굉장히 지금 다르게끔 인식이 된 예, 거죠. 인식이 생활이 된 된 거죠. 건데 네. 아니 너는 지금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돼. 근데 매일 전쟁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한다고 그러면 이제 더 격하게 나가시겠죠. 너 이러다가 한국 가면은 너 그럼 뭐 대학교도 공부 못 가고 취업도 못 해. 뭐 너 지금 여기 학교에서 하는 거는 공부도 아니야. 어떤 분들은 뭐
너가 지금 하는 건 대치동에 가면은 음. 제일 적게 하는 애보다 네. 적어. 그러니까 애는 잘 지내거든요. 학원도 다니고. 근데 이제 엄마가 혼자서 이제 기준을 저기다 정해놓고. 기준치가 다르네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느끼는 건 예. 엄마가 너무 집요하게 나를 통제하려고 그런다. 너무 강압적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나를 때리지만 않을 뿐이지 예. 말로는 때리는 것보다 더하다.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도피를 지금 아이는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갔다 와서 그 과제를 하면 그 다음에 하루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뭘 안 하는데 네. 뭐 예를 들면 3시에 와서 6시에 과제가 끝났다. 근데 그럼 나머지 나머지는 시간.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5-6시간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 시간이 많을 수는 있는데 이를테면 얘가 학교 과제를 안 하고 하는지. 하고 하는지. 그렇죠. 이 친구 입장에서는 정말 내 할 일은 내가 다 했다고 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이제 숙제가 안 많잖아요. 네, 네. 이제 학원을 워낙 많이 다녀서. 네. 근데 그쪽은 비교적 알찬 과제를 적지 않게 내줍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하는데 이제 사실 굉장히 다른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에세이를 써오라든지 뭘 조사해오라 그러든지 뭐 내일까지 해와가 아니라 네가 1-2주일 동안 그거를 책을 읽고 뭘 해와. 이렇게 하면 이제 어머니 눈에는 이제 그 일주일이 하루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적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까지 했는데 또 엄마는 예. 한국 돌아가야 되니 이렇게 해라. 그렇죠.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 친구는. 그리고 국제학교 갔다 오면 방과 후에 뭐 4시든 뭐 네. 5시든 그 이후에 대해서 플랜이 없잖아요. 그 없죠. 학교에서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학원이 더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이 어머님이 이 아들과 보낸 시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뭐 차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이동을 안 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 텐데. 그 애들이 많이 자더라고요 집에서. 이제 어른으로 치면 퇴근한 거예요. 딴 애들은 다 야근하는데 네. 얘는 이제 야근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진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원 보내기 힘드니까 놔두면은 갔다 오면 이제 뒹굴뒹굴하고 먹고 네. 핸드폰 보고. 그리고 엄마는 더 보이니까 더 얘기하시고. 그렇죠. 속 터지고. 속 터지고. 예. 그리고 어머님이 언급은 안 하셨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딸하고 비교도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연년생인데 예. 딸은 적응을 잘하고 뭐 갔다 오면 뭐 공부도 잘해. 아, 네. 비교 엄청 되죠. 그러면 아들은 핸드폰만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공부는 지금 2번째고요. 네. 단계가 회복.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학교 다니고 수업 잘 따라가는 정도면 공부를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이는 한국에서 그 빡세게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얘기해도 예. 그게 납득이 안 되죠. 체감이 안 돼서. 그렇죠. 뭐 우리한테 6.25 때 얼마나 먹을 게 없었는지 아니야. 야, 나 납득이 안 때는 돈이 없어서 대학을 안 보내줬다. 이제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놓으면 훨씬 관계가 좋아질 것 같아요. 돌아오잖아요. 곧 돌아오시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싸우고도 공부를 안 하잖아요, 애가. 그렇죠. 예, 싸우든 안 싸우든 공부는 네. 안 해요. 한국에 돌아왔을 때 얘가 학교에 잘 적응하나? 공부 잘 따라가나? 이 걱정을 일단 차치하고. 그렇죠. 왜냐면 학교 자체에 적응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왔는데 지금 학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학원 안 보내고 학교에. 학교 자체, 예. 예, 학교 분위기도 많이 다르거든요. 예. 그런 환경에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는데 얘가 사실 외국에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얘 그냥 부모님이 가니까 갔고 거기서 학교 다니라니까 다녔고 그 학교에서 하라는 걸 했고 그럼 이제 뭘 얘 어쩌라고.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매일 전쟁이다. 예. 이거 안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예, 또 하나. 맨날 울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부모가 우는 건 아이한테 엄청나게 고통감을 주거든요.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가 울면 다른 종류의 불편감, 뭐 죄책감, 화와 죄책감이 합치면 심리적인 불편감이 와. 이제 3배가 되거든요. 네. 근데 또 맨날 한두 번이 아니라 맨날 네. 오신대요. 어머니가 속상해서 우는 것도 있는데 내가 이러면 얘가 좀 미안하지 않을까? 이런 방법도 쓰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처음에는 먹히셨겠죠.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는- 반복되면 네. 지금 중학생인데 네. 그래서 저는 위에 아이가 엄마한테 이제 막 이런 말을 하는 게 이 매일 우는 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엄마 왜 맨날 울어? 그리고 이제 영어는 네. 조금 우리나라 말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좀 콜드하고 드라이해요. 그렇죠. 예. 난 학교 생활 잘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우리나라 상황인 말은 거죠. 너 이렇게 하나도 안 하면 뭐 어떡할 거야? 그러면은
아, 말 똑바로 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도 안 해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도 안 해요. 뭐 이렇게. 네.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세요도 이 얘기네요. 왜 그렇죠. 울고 있냐고. 그렇죠. 예, 예.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다른 엄마랑 급이 다르다는 건 미국 엄마들은 다르게 반응하거든요. 미국 엄마들이 우는 건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예. 미드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네 방에 가, 네, 뭐라든지 뭐 오늘 너 외출 못해. 음. 뭐 이제 이렇게 하지 네. 뭐 이렇게 울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이 이 어머님도 너무 싫다 보니까 아이까지 싫어지고요. 양육도 하기 싫어지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저는 약간 이 아이의 뉘앙스로 볼 때 음. 나는 미성년이잖아요. 만 18세가 될 때까지. 그럼 이제 이 아이가 몸이 얼마나 커지든 뭐 얼마나 힘이 세든 상관없이 엄마는 보호자거든요.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품지 자식이 부모를 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부모가 나를 이해해주고 수용해준다는 느낌이 못 받은 것 같아요. 예, 이 친구. 어머니는 얘가 나를 한심하게 보니까 내가 얘가 싫다. 근데 이거는 성인 대 성인의 관계거든요. 지금 엄마가 이 감정을 계속 쏟아내니까 이제 아이도 지금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불안정하고. 엄마가 볼 때는 맨날 이제 핸드폰 하고 그러지만 네네. 그냥 계속 와서 너 이러다가 한국 가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고 왜 안 하냐 하고 더 센 말도 하고 네. 매일 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가장 아이가 불안정할 때 가장 갈등의 폭이 큰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아이가 엄마가 먼저 뭘 요구하지 않으면 네. 그닥 먼저 예. 공격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애들은 어른한테 관심이 없거든요.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생이면 친구한테만 관심 있지 예, 부모님이 말하지 않으면 얘는 하나도 안 불편해요. 네. 지금 얘는 딴 문화권 아이인데 엄마가 이제 우리 문화권에 개념을 갖고 하다가 관계가 나빠지니까 더 세게 하고. 그래서 일단 학습은 지금은 아니야. 두 번째, 세 번째로 놓고 예. 해외 주재원으로 가면 아무래도 이 어머님 입장에서도 친구도 없고 낯선 곳에서 어머님도 놓여진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어머님도 사실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아이만 여기도 보고 있는 힘들고 거죠. 여기 돌아와서도 힘들고. 맞아요. 예. 낯선 곳에 나는 떨어져 있고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나도 힘들고 그래서 보통 주재원이 많은 데는 또 주재원분들끼리 가까이 친하시더라고요. 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좀 그런 분들도 만나고 조언도 좀 받으시고 그다음에 뭐 나이대 비슷하면 이제 아이들이 어울리게 되고 그러면 어머니도 조금 예, 좀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네. 그러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저도 일단은 예, 주재원 분들 많이 보는데 그냥 공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기본적인 교과서는 그냥 한 번 정도 읽히세요라고 하는데 이렇게 매일 공부를 할 정도면 문제집일 것 같아요.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어머님은 이민이 아니고 한국 주재원으로 가셨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을 대비하느라고 걱정을 네. 하시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관계 회복이 먼저다. 학습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오늘도 구독자분들의 사연을 알차게 다뤄봤습니다. 답답한 부분 있으시면요. 남겨드린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신청 양식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사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화 연결로도 풀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저희 쪽에서 못 다룬 사연은 조선미 TV에서도 풀어드릴 테니까요. 많이 남겨주시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